All the single lady, single people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일단 게스트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프닝에 할 얘기들이 다 겹쳐있고 이래가지고 네, 개간홀로 편집장이신 그리고 이진성의 마이동풍. 오늘은 운동하러 가야 하는데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비혼? 이런 것도 책이 되나요? 이것도 책인가요? 이것도 책인가요? 이런 것도 책이 되나요라니. 맥락은 같다. 무례하기 짝이 없다. 죄송합니다. 네, 등등을 집필하신 오늘부터 개간 남진. 저희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짐송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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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습니다. 네, 아이고 저희가 요즘 너무 자주 보고 있어요. 네. 어떤 유닛처럼 네, 계속 결성됐죠.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너무 허스키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술을 좀 먹어가지고 술 좀 먹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잠긴 게 숙취는 없는데 목소리 잠긴 게 이제 이렇게 되지를 않아가지고 어떻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네. 허스키 보이스로 갑시다. 오늘은 좀 네. 분위기 있게. 분위기 있게. 분위기 있는. 알겠습니다. 네, 분위기 있게. 저희 그 팟캐스트에 자주 사연 보내주셨던 분께서 최근 근황을 알려주셔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좀 오프닝에서 얘기를 좀 해볼까봐요. 좋습니다. 네. 자주 연락 주셨던 마치 같이 녹음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은 위로 오세희님 사연인데요. 혼세님 안녕하세요. 매번 인사말로 건네주시는 혼자 사세요를 거역하고 결혼식을 마친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위로 오세희입니다. 배신자! 결혼 후기도 소개해주는 따뜻한 방송. 고인물 청취자 요즘 조용해서 궁금하셨죠? 신행 중간중간에 혹시 비욘세 무슨 소식 있나 보려고 트윗 기웃거리고 다녀오자마자 열심히 방송 다 듣고 왔습니다. 그동안 중간에 한번 메일을 또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생각보다 바빠서 메일을 못 드렸어요. 아시죠? 비욘세 청취자들은 혼세님 따라 다 사랑스러운 TMT, 투머치 토커겠죠. 라서 또 한번 메일 쓰려면 각자 꼭 써야 한다는 사실. 처음으로 전에 보내주신 책 오늘 헤어졌다. 아마 이분이 망한연애 올림피아드 상품으로 받으셨었는데 는 읽으며 작가님 필명 센스부터 느꼈는데 글맛에서 묘하게 혼세님을 느꼈거든요. 원래 덕후는 궁예지라는 거 아니지만 혹여 폴 메달려니처럼 혼세님의 또 다른 필명으로 쓰신 글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니더라도 참 재밌게 공감하며 읽은 글이었어요. 좋은 책 선물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의 또 다른 부캐고요. 제가 애인한테 차이고 나서 언제 제정신이 돌아오는가, 언제 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좀 관찰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렇죠. 비욘세 50가지 그림자 중에 그렇죠. 하나인. 굉장히 주관적으로 쓰인 책이고 어떤 그 연애 자체보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언제 내가 이 늪을 빠져나오는가 이런 책인데 항상 그 북페어 같은 데 가면 말씀드리고 있지만 연애의 종착, 결혼이 아니라 이별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고 그럼요. 그리고 이별 성수기이기 때문에 11월부터 2월까지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여러분 하나쯤 구비해 놓으시면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도미노처럼 이제 헤어지기 시작하는 시즌인데 그럴 때 이제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면서 내놓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럼요. 여러분 헤어졌다는 소리 듣고 사면 늦습니다. 미리 늦어요. 미리 구비를 해야지. 오늘 헤어졌다의 꽃말 유비무환. 그렇죠. 오늘 헤어진 사람한테 선물하기 아주 좋은 책.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연애 중인 나를 위해 구비해야 하는 책. 오늘 헤어졌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한줌 선생님들로 이름이 굳어졌는데 한줌도 좋지만 혼세님 말씀처럼 한줌은 광범위하게 일상어로 쓰이는 표현이라 비욘세를 따서 혼줌단으로 부르는 건 어떨까?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은 타이밍 유유. 네, 저 방금 11월 5일 알람도 맞춰두었고요. 통장 잔고도 빠방하게 채워뒀습니다. 세상 똥손이라 아직 제 최애 옹이 얼굴. 이분이 옹성우 씨 팬이에요. 네, 저도 옹픽이었다. 옹을 뽑았다. 옹을 뽑았다. 네, 저는 그냥 그 서바이벌의 눈물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좀 거리두기를 이렇게 약간 이 서바이벌 전체를 좀 메타적으로 보면서 자기 밥그릇 잘 찾아 먹는 똑쟁이들을 좀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옹 씨가 우리 옹님께서 네, 이모들 다 데리고
베트남 여행을 떠났던 그런 엄마 쪽 식구들을 데리고 베트남 여행을 떠났던 걸어서 한 장 속으로를 또 몸소 실천해 주셨던 네. 굉장히 옹의 내면을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정말일까요? 과연? 얼굴입니다. 그럼요. 네, 그 미어캣 같은 인매 굉장히 귀엽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세상 똥손이라 아직 제 최애 옹이 실물 한번 영접한 적 없지만 도전해 봅니다. 제발 50인 안에 들어서 혼세님 꼭 뵈러 갈 수 있기를. 50인 다 채울 수 있을까 하는 혼세님의 의구심은 5일 티켓 오픈하는 순간 바로 벅찬 기쁨과 자부심으로 바로 바뀌게 될 거예요. 공개방송 해주셔서 거듭 감사드리고 혼세님 사 좋아합니다. 실물로 만났을 때 덜 민망하려면 주접은 여기까지. 오늘은 날이 차니까 보일러 틀어두고 라거 드셔요. 아니면 뜨끈한 뱅쇼도 너무 좋겠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서 온 사연이죠. 네, 과거에서 온 사연이고, 이미 금요일에, 네. 지난주에 저희가 과거에서 인사를 드려서 여러분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했지만,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취소표 오픈할 때 정말 대가리를 받고, 공지사항을 썼습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거의 1분 만에 50표가 다 나갔는데, 1등으로 신청하신 분이 1시에 오픈했잖아요. 1시 0분 44초에 폼을 발송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거기 이메일 주소도 써야 되고 환불받은 계좌번호도 써야 되고 그거 아마 복붙했을 거예요. 택배를 네. 하거나. 다들 복붙을 하셔가지고 PC 카톡으로 바로바로 붙이셨나 봐요. 맞아. 그래서 왜 카톡에 있는 거 붙여넣기 하면은 이름이랑 시간 뜨잖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자기 이메일 주소 앞에 이진송 몇 시 몇 초 이게 그냥 다 있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제가 티켓팅 1분 만에 마감됐다는 공지 보자마자 네. 비욘세님한테 나훈세 나훈아다. 팟캐스트에 나훈아 이러고 해방촌 나훈세. 해방촌 나훈세. 네. 1분 만에 이 피 튀기는 티켓팅. 네.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둘이서 같이 행사하는 게 많아졌어요. 전에 뭐였죠? 청춘 플레인 토크.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퍼블리셔스 테이블 라이브를 1시간 40분을 했어요. 인스타 라이브를 1시간 40분을 했어요. 그야말로 겨드랑이가 흠뻑 젖는. 그러니까요. 흠뻑 쇼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막 거기서 춤도 추고 네, 노래도 하고 난리를 치면서 앙상블을 그날 좀 많이 했어요. 네, 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둘이서 같이 붙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나훈세 그리고 개간 남진. 네, 해방촌 나훈세와 개간 남진. 콤비로 한 시대를 이제 풍미해 보겠다 이런 야망을 갖고 그쵸.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송은이 김숙 이런 거 너무 위대해가지고 또 남진 나훈아보다 사실 송은이 김숙이 저희한테는 약간 더 의미 있는 분인데 닉네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애칭 진짜 다들 조금 화가 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한줌단이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혼세님이 한줌이라고 착각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됐다. 어떻게 할 거냐. 예측하지 못한. 네, 예측하지 못한. 아니 근데 정말 저는 제가 팟캐스트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 라이브 때 했던 얘기긴 한데 너무 좋아해서 진짜 몇 년 동안 듣고 올라오면 바로 듣고 하루 종일 듣고 막 다시 듣고 이렇게 하는데도 공개 방송을 제가 신청해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조회수가 올라도 실제로 거기까지 오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생각해서 50석이 나갈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게 이렇게 빨리 나갈 줄은 몰랐던 거고 그리고 처음에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이렇게 인터넷 시계 같은 거 보고 0 이렇게 땡 될 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팅을 해놓고 그 신청 링크 공지랑 이렇게 PC랑 아이패드 이렇게 해놓고 띵띵띵 눌러야지 해놓고서도 계속 진짜 이거 자의식 과잉인데 야 진짜 약간 부끄럽다. 이거 누가 옆에서 보면은 막 뭔데 그러는 거야 막 이럴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클릭을 했어요. 근데 저희 출판사 편집자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막혔다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잘못 올린 줄 알고 나 이거 실수했나 보다. 오픈이 안 됐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폼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했는데 인적사항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손이 너무 발발발 떨려갖고 1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손이 막 너무 볼볼 떨어서 내가 탑스타?
뭔가 좀 잘못한 느낌? 사고 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여서 네. 어떡하지 막 그러고 수요조사를 잘못했다. 네, 모두가 근데 사실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를 정한 거는 아니기는 하고 다른 선택지가 없긴 했어요. 그쵸. 녹음이 동시에 되면서 그 정도 호를 수용할 수 있는 데가 따로 없어서 그쵸, 음향팀을 거리두기만 따로 아니었으면은 네, 음향팀을 따로 부르지 않는 한은 그리고 입장료도 많이 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너무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나중에 그것도 욕을 먹었어요. 10,000원으로 하면 어떡할까 생각이 있냐. 그러니까 가져가는 상품이 네. 10,000원이 넘는데 그치. 선물이 10,000원이 넘는데 온라인이면 모를까.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서 들어온 선물들도 있고 이런데 그것도 일부러 공지를 안 드렸어요. 그냥 비욘세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신청해야지 오시면 이거 준다 저거 준다 해서 약간 그 상품 같은 거를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면 실제로 아무것도 안 주더라도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또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도 진짜 존나 자의식 과잉이다. 저희 비욘세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자의식 과잉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그런 것도 공지에 썼었거든요. 인당 티켓 4매까지 구매 가능한데, 이거를 일단 잡아놓고 친구분들 영업해서 같이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워낙에 수량이 적으니까, 본인이 가고 싶으신 분들만, 그러니까 좀 이번에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워낙에 티켓이 작아서. 왜냐면 그렇게 두 분만 내석 잡아도 표의 10%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10%가 아니지. 8명이면, 50명 중에 8명이면 거의 막 5분의 1?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것도 약간, 좀 부끄럽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올렸거든요. 근데 일단 너무 빨리 다쳐서 뭔가 되게 죄송한 마음이랑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 그리고 동시에 진짜 감동이었던 게 거의 다 혼자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와 정말 다른 팟캐스트 공개 방송에서도 이런가? 혼자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 오시는 분들 저와 짐송님도 나오실 건데 제 친구들이 책임지고 확실하게 재밌게 해드립니다. 확실하게 모십니다. 그쵸. 어차피 앉아 있어봤자 네. 둘이서 한 토크쇼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관객 두 분이서 같이 해야 되는 토크쇼 이런 것도 아니고, 저 떠드는 거나 이제 같이 들어주시는 건데 굳이 거기에 친구랑 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같이 올 사람을 구해가면서 오지 않아도 즐거운 방송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그런 배려하는 마음으로 혼자 가도 될까? 하면서 티켓을 사신 분들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혼자 오신 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다. 그럼요. 그리고 네. 따로 와서도 비슷한 분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네. 이제 같이 아마 같은 타이밍에 웃고 비슷한 네. 포인트에 반응하고 하는 그런 네. 즐거움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런 때 아니면 또 친구들 언제 만들어요? 그럼요. 이참에 또 네.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고 네. 또 이제 기회 열면은 소규모로도 하고 네. 온라인으로도 하고 네. 온라인으로 하면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도 참가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미리 공지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다음에는 티켓값 10,000원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인상합니다. 이거는 약간 비욘세님이 약간 세상 물정을 몰랐다. 그러니까요. 제 첫 독립 출판물도 10,000원 해서 10,000원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글쓰기 모임, 10,000빵 모임이요. 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000원? 모든 것은 10,000원으로부터 시작했다. 네, 10,000원으로부터 10,000원 행복 세대인가요? 그랬다가 이제 우리 사업하시는 혜영 언니가 왜 10,000원이냐? 저도 맨날 혼나요. 친구들한테 나도 사업하지 말라고. 그냥 약간 10,000원 이상 받는 건 너무하지 않아?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일단 10,000원인데 그렇죠. 시세도 있고 이번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10,000원이고 네, 지금 10,000원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준비를 해놔가지고 이대로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하여튼 이번에는 10,000원이고요. 인상 공지를 미리 드립니다. 오픈 특가였다. 네, 오픈 특가였다. 내년에 다시 할 때는 10,000원이고 어떻게든 좀 좌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피켓팅에 실패하신 분이 계셔서 피켓팅도 실패했는데 사연이라도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허송이님 사연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혼세 언니 안녕하세요. 항상 언니의 팟캐를 기다리며 금요일마다 소중히 아껴 듣는 청취자입니다. 언니 이런 거 처음 써봐서 중구난방이 될 것 같아요. 중구난방. 비욘세의 코어죠. 비욘세의 철학. 중구난방, 네. 얼레벌레. 얼레벌레, 아무 말 대잔치. 고주망태. 고주망태. 옆으로 세고, 앞으로 세고, 뒤로 세고.
집에서 새는 이런 토크 밖에서도 샌다. 네, 이 좋은 네이버 파트너스케어 네, 와서도 샌다. 샌다. 네,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뒤부터 좀 네. 감미롭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I believe 1번 게스트 압박을 갖지 마세요. 어머. 물론 캥작가 언니부터 시작해서 혼세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코어 게스트 팬도 있지만 저는 혼세 언니 혼자 주절주절 말하는 것도 좋아요. 다만 합방을 하면 팟캐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합방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게스트 분들이 매력적인 것도 있지만 뭐랄까 혼세 언니가 비욘세의 중심이자 세계관의 시작이니까 뭔 소린지 유유. 로맨틱해. 그니까 언니 제가 팟캐 댓글로도 준 언니랑 캥 작가 셋 조합도 보고 싶다는 둥 합방 압박에 일조한 것도 같고 그것도 진심이지만 어쨌거나 중심은 혼세 언니. 어떻게 알아요? 둘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마음이 있으니까. 그쵸. 사랑해요 비욘세 함께해요 비욘세 헤헤 언니 하나로도 꽉 차니까 부담 갖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2번 인스타 라방 보면서 질문했던 건데 혼세 언니 중에 파워 내향인도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내향인의 비혼 생활은 어떤지도 들어보고 싶었어요. 내향인의 친구 찾는 과정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나이가 좀 더 드신 파워 내향인으로서의 비혼 생활이 어떠신지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서 1번에서 혼자도 좋다면서 또 합방 동료 앞뒤가 안 맞지만 둘 다 진심인 거 아시죠? 헤헤. 그리고 마지막 3번 언니를 사랑하지만 쓴소리를 하고 싶어요. 언니 공개방송 50인 진짜 오바였어요. 와 진짜 광탈 너무해요 엉엉엉. 하 진짜 이건 원만까진 아니고 원까지만 크크. 암튼 언니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랑해용 하트 하트. I believe 흐르는 내 눈물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원망 보내주셨고요. 감미롭게 한번 원망까지 읽어봤는데 그렇네요. 일단 정말 죄송합니다. 네. 거듭 죄송하고 그 내향인의 비혼 생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향인인 분들 중에서도 비혼 생활을 친구들하고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내향인인 친구들한테 비욘세 나와달라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내향인인 거야. 그쵸. 출연할 수가 없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내향인인데 어떻게 하니? 말이 되냐고 해가지고. 그러면 글로 써서 읽어주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참에 네. 비욘세 청취자 내향인 비혼자 사연을 모집합니다. 전국 내향인을 아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나오실 수 없다면 제가 내향인인데 방송 출연을 어떻게 하냐. 전국 내향자라. 빰빰빰빰빰빰빰 내가 이렇게 내향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향적이다. 내향인이신 여러분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랑 연대하면서 지내시는지 기타 등등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내향인임을 감안해서 최대한 많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보내면 웬만하면 읽어주려고 바등바등 목이 쉬도록 굉장히 많은 사연을 소개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뭐였죠? 뭐였지? 짐송님이랑 정말 오조없게 네. 사연을 읽었던 찬야입합 때 찬야입합 사연 많았죠. 많았죠.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내향인이신 분들의 사연을 beyonses@gmail.com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말 성심성의껏 이거는 게스트 출연과 맞먹는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사실 나오시는 분이 생각해보니까 다 외향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종들 네. 정말 인정 욕구라는 것이 폭발해서 어떻게든 나와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떠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몇 면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짐송, 캥 작가, 뭐 혜영 언니, 네. 준 언니, 그쵸. 그리고 예전에 그 경제관념 없는 경제지 기자 람 기자님. 맞아요. 아유 정말 다들 어마어마한 외향인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게스트 배짱이님의 미칠 듯한 취미생활 오. 를 이제 얘기할 텐데 그분이 이제 수입을 취미생활 다 꼬라박고 있는 비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비혼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분 같은 정말 교과서적인 모두가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에 충실하게 취미에 돈 다 쓰고 있는 비욘세님이 나오실 거여가지고 근데 그분도 엄청난 외향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제가
친구들 풀이 너무 좁다. 그쵸. 네.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 친구들은 또 잘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요. 주로 놀다 보면 그 아이 친구들은 저희를 그 TV 보듯이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미소 짓고. 우리 앞에서 쇼하고 난리나. 네.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니까요. 막 상황극하고 꽁트하고 앞에서 네. 미소 짓고 웃고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 아이 혼세들을 찾습니다. 아우, 그러니까요. 저 비욘세 자주 들어주시고 저번에 북페어 나갔을 때 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고구마를 챙겨오셨던 혜아 언니가 계신데 그 혜영 언니랑도 친구고 저희 해방촌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항상 같이 모이는데 항상 우리가 막 얘기를 하면 얼마나 또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저랑 혜영 언니랑. 그리고 또 좀 이따가 나올 배짱이님도 말이 정말 많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항상 이렇게 혜영 언니네 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 친구네 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흐뭇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전에 한번 말했지만 혜영이만큼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신기했다. 저를 처음 봤을 때.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혜아 언니인데 이분은 항상 팟캐스트를 들으면 후기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메시지로. 민지 씨 이런 부분이 좋았고 뭐 이런 부분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런 것도 따뜻하게 보내주시고 너무 그때도 북페어 오셔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못 먹을까봐 고구마를 쪄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혜영 언니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와가지고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서 남산 산책을 시켰어요. 찐 우정이다. 찐 강아지 우정이다. 산책 너무 네.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내향인만의 그런 사랑이 애정 표현. 가득한 애정 표현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박찬호 옆에 박찬호 조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찬호 옆에 네. 박찬호지 정말. 네. 아, 네. 그래서 어쨌든 피케팅에 대한 어떤 공식 사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그렇죠. 약간 그런 거죠. 아이돌 팬들이 맨날 티켓팅 실패하면 열받아서 오빠도 티켓팅해서 오세요. 그럼 못 오지 하는데 비욘세도 티켓팅했으면 못 온다. 못 온다. 비욘세 못 온다. 공방인데 비욘세 못 네. 와. 저희 음악 감독님 이런 분들은 사실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 조용히 하고 있어요. 조용히. 원래는 제가 오세요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 다 왔다가는 지금 50명도 자리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오실 분들 가운데 자리 못 드립니다. 대충 남는 자리에 네, 대충 앉으세요. 옆에 사이드에 네, 네. 앉으시거나 아니면 뭐 어디 자리 잘 찾으시고 알아서 띄엄띄엄 앉으세요. 물론 협찬사 분들은 또 네. 비욘세를 지속시켜 주시는 이제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게스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제가 적당한 저희는 적당히 알아서 대충 이제 무례하지 자리 않은 잡고, 선에서 앉아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각오를 조금 하시고 청취자분들 앉을 자리도 없는데 그럼요. 그분들이 우선이죠. 네, 그래서 준 언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언니 객석 아니어도 되지. 그리고 괜찮다고. 그럼요. 무대 대기실- 밑에 어디. 네, 어디 네. 그 조명 쏘는데요도 네. 자기는 괜찮다 해서 그럼요.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열심히 우리 친구들 수납할 방법을 저는 찾기 그럼요. 시작할 네, 거예요. 저희가 일찍 가서 또 도와드릴 테니까 마음 네. 편하게 이제 네. 친구들이야 뭐 깍두기죠. 같은. 하지만 저희 광고주분들은 네. 좋은 자리를 드리겠다. 그럼요. 네, 비욘세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프닝만 30분 순조로워요. 요 정도. 원래 뭐 요 보통의 정도. 비욘세 바이브죠. 아유, 그럼요.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순조롭고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하나 같이 얘기하면서 오늘 주제를 이제서야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주제 뭐 나중에 제목을 어떻게 지을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이제 글 쓰면서 욕 먹는 여자들 정도가 되지 않겠나. 글 쓰고 욕받기. 글 쓰고 욕받기.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을 하셔가지고 집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말하는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타이틀이 뭐 4인 가족에 맞춰진 아파트 쓸모없는 풀옵션 차 같아요.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는데 이게 뭐 요점은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것들이 사실 4인 가족을 이렇게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뭐 가까이 있고 뭐 그런 인프라들이 사실 유자녀 기혼 가정에 많이 맞춰져 있어서 나한테는 그게 이렇게 별로
쓰지 않는 기능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높다 보니 나는 아파트를 사고 싶은 생각은 지금은 별로 없다. 만약에 산다면 9억을 사고 싶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이 다양한 집에 대한 관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도 제가 비혼인 걸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 집을 사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는 친구들이 집을 사려고 애쓰는 걸 이해한다고도 했다. 가치관이 다른 걸 인정하고 아파트 외에 사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의 취지의 이제 얘기들을 했고, 뭐 친구들이 와서 뭐 술 먹으러 오는 이야기 같은 것도 하고 와인셀러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같이 나누고 했어요. 그러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데 그 프리미엄 받고 팔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되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나는 사실 그건 좀 이기적인 것 같다. 실제로 그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요즘 집 구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취지의 얘기가 인터뷰가 나갔는데 이게 데이트. 데이트를 했어요. 자고 일어나니? 아니, 약간 진짜 나훈 아닌가. 저번 주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네, 일주일 저번 주에 사이에. 약간 톱스타 일주일이었네요. 정말 톱스타의 셀럽 일주일이었고, 정말, 정말 사람들이 기사가 30만 뷰가 넘고, 막 어디 메인에 올라가고. 셀럽의 삶이란. 댓글이 1200개 정도가 달렸는데 거의 다 악플. 악플인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악플을 달릴 때, 아마 짐성님도 공감하실 텐데, 악플이 오지게 달릴 때 확인하는 게 뭡니까? 성비. 연령대 확인하죠. 40대 남성이 엄청나게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엄청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처음에 이게 올라갔을 때부터 기자님이 저한테 10시에 올라왔다 얘기를 해주시면서 근데 작가님 댓글창 보지 마세요. 원래 항상 그래요.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네이버 댓글 뭐 대단하지. 그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빠른 시간에 막 1시간 만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게 달려요. 뭐 비혼주의자라고 남한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웃김.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왜 남한테 비혼주의자라고 떠벌리고 다님? 그런 게 바로 척하는 것임. 잘난 척. 나는 남과 다르다. 좀 특별하다. 그러니 제발 알아줘. 난 비혼주의자라고. 제발 알아달라고. 굉장히 잘 썼어요. 굉장히 과몰입했는데 이분. 약간 약간 대본체로 잘 쓰셨고 비혼주의자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애들 특징이 극히 이기주의임.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 옆에 있으면 피곤해서 애인만 들어도 오래 못 감. 나이는 먹어가고 자신을 좀 알아가니 이제 가망 없구나 하고 비혼주의 떠벌리고 자위하면서 사는 걸로 보임. 이런 학원에서 배운 것 같은 스테레오타입 댓글이 지금 거의 엄청 막 베풀이고 난리가 나가지고 저는 이거를 보고 되게 정말 다들 대단하다. 그래서 이게 댓글이 정말 만선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길게 또 댓글을 쓰다니. 아니 우리 엄마도 이 정도는 안 써줘요. 네. 우리 엄마도 이 정도는 안 써주는데 그래서 나는 정말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다들 너무 관심이 너무 많네. 네, 그리고 울면서 썼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그래서 보면 좀 그런 뭐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비혼인 사람을 막 견딜 수 없고 막 이렇게까지 집 아파트 안 산다. 근데 제가 아파트 절대 안 사 이런 게 아니라 비혼자한테 맞는 아파트는 아직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생각이 없고 나중에 사면은 9억을 사서 개조하고 싶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플 정도로 너무 스스로를 착취하면서 결혼을 하고 자기 결혼 생활이 그냥 원만하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까지 이러지 않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떠밀려서 나는 비혼이라는 선택지가 있는 걸 알았다면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으나 그냥 쫓기는 마음으로 결혼했거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급발진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라고 하면서 누가 뭐 강민지님 인터뷰 어디에도 그게 귀하지 않다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네. 귀한 일인데라고 하지 않았어.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하는데 얼마나 힘든 건데. 내가 그 힘든 걸 했는데 너네가 날 존중하네. 그렇죠. 내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나 진짜 힘들었어. 그러니까. 예, 힘드셨군요. 너무 아니 왜 결혼 뭐 좋은데 왜 그래? 해놓고 네. 좋은 거 다 해놓고 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 힘든 거 혼자 사는 사람도 나름의 힘듦이 있고 그냥 그렇게 살게 두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급발진을 한다는 거. 아유 네.
잘하셨어요. 야, 잘했다, 야, 너. 아니, 결혼 잘했어. 뭘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안고 이런 댓글을 쓰고. 아유, 한 거 후회하지 마. 네. 늙을 때 같이 늙어갈 배우자도 있고, 얼마나 좋아. 결혼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 하는 만큼, 이렇게 댓글을 정성 들여 쓰는 만큼 그 힘들게 결혼한 배우자한테 잘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네. 아유, 울지 말고. 울면서 이런 댓글 쓰지 마. 아유, 왜 그래. 다들 국가가 권장하는, 사회 스테레오타입대로 결혼 잘 그러니까. 해놓고. 맞아. 이런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자마자, 하필이면 전날 저희가 라이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성 창작자들 뭘 써도 외모평이 나오거나, 뭐 네. 욕이 나오거나, 심지어 이 댓글 보면 뭐, 알코올 중독으로 죽을 거다부터 시작해. 맞아. 알코올 중독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네. 물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런 새끼들이 그거 쓰는 게 정당화되는 건 그쵸. 아닌데, 사실, 근데 너무 이런 건 조금 타격감이 없어. 그쵸? 그래서, 예전에 운동하자는 얘기를 썼더니 뭐 때려잡게 생겼네. 이런 거 쓰고 명절에 무례한 질문을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거는 뭐 남편은 있니, 결혼은 했니,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이성애자가 아닌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질문이고 어떤 질문은 질문 자체로 칼날이 될 수 있고 막 이런 내용을 썼는데 느닷없이 이 글 쓴 광민지 씨 얼굴 예쁜가요? 그런 게 달리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인스타 라이브에 들어온 저희 언니가 얼마 전에 세라믹 칼로 손을 베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응급실 갔다 오고 좀 네.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대파 어슷썰기 하다가 그랬더니 이제 언니가 저런 거 쓰는 놈들, 그러니까 내 동생한테 저런 거 쓰는 놈들 고추를 세라믹 칼로 어슷썰기 해야 된다. 맞아. 그래가지고 혼세님이 화들짝 놀래서 여기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단속. 여기서 이러시면. 아 이거 가족이 너무 그래가지고 우리 하하호호 인스타 네. 세계관에 갑자기 등장한 세라믹 춤추고 칼. 노래하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저희 언니 입장에선 그런 거죠. 네. 내가 최근에 느낀 가장 큰 고통. 너에게 주겠다. 감히 내 동생한테 욕한 저 새끼들한테 돌려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도 이제 댓글을 되게 많이 봤어. 제발 좀 보지 말고 그거 보냐. 그러니까요. 네, 안 봤으면 좋겠어. 초반에 깔깔대고 보다가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비혼주의자의 집 칼럼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뽑은 베스트 댓글. 저런 여자 스타일 결혼하기 힘듦. 정말 전형적이다. 미친놈아 뭘 쳐읽은 거야 진짜. 비혼자 칼럼인데 저런 여자 스타일 저런 마인드 결혼하기 힘듦.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빵 터져서 캡처해가지고 짐송님한테 보내주면서 오늘의 배댓이다. 내가 찍은 오늘 배댓. 무슨 얘기를 하든 안에 있는 내용을 안 보고 네, 그렇게 안 봐. 가는 거예요. 결혼하기 힘든 저한테도 맨날 뭐 이러니까 연애 못하지 이런 게 달린단 말이에요. 일종의 척수반사 같은 거예요. 여자 작가 얼굴 보고 후다닥 쓰고 후다닥 나가고. 네. 근데 여기에 막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너처럼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하던 거 30년 전 내 와이프인데 지금은 그렇게 행복하게 안 산다. 난 속으로 그건 너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그 인생에서 사라져주면 행복하지 큰 않을까? 역할을 해놓고. 네. 그러니까 사람 아니 말이 너무 결론이 너무 이상하잖아. 지금 나랑 행복하게 산다면 차라리 결혼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얘기하는 일관된 메시지라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너처럼 살던 내 와이프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은 원인은 너라고 볼 수밖에. 그렇지. 새로운 그건 바로 너. 네, 새로운 형식의 자폭인가요? 아니 그래가지고 오히려 결혼한 주변 친구들이 되게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다. 자기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뭐 어디 아파트 청약 넣어봐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우리한테만 맞춰진 거라는 거를 새삼 생각하게 됐다고 메시지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건 좀 그런 거죠. 저는 괜찮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저는 초반 댓글을 몇 개 읽고 이런 반응이구나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댓글은 안 봐요. 일단 그것까지 다 1100개가 달렸는데 그거 언제 다 봐. 언제 다 봐.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다 읽을. 1100개가 달렸으면은 한 사람한테 10개만 써도 지금 몇 자리 그럼요. 읽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책 한 권 읽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분들 막 이렇게 부들부들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열심히 울면서 쓰셔서 정말 관광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잘 안 보는데 언니가 이제 그거를 읽고 막
이 새끼 고소해. 막 언니 너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언니 근데 진짜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안 보니까 보지를 마라. 얘네 원래 그런다. 특히 네이버는 좀 그런 게 성비가 너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속이 상하는 거지. 언니가 저렇게 보는데 너무 속상하고 제가 웬만한 제가 나온 칼럼들은 저희 엄마 아빠를 다 보내드리거든요. 가족방에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이번에는 초반부터 댓글이 엄청나게 막 신나게 러쉬여서 괜히 보고 좀 속상할 것 같다. 뭐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이 많고 이래서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좀 그렇게 될까봐 일부러 안 보냈었어요. 평소에는 그런 기사를 보내면 왜 굳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빠가 단톡방에 그걸 올리신 거예요. 기사 링크를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게 막 네이버 메인에도 한 번씩 뜨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누가 제보를 해준 것도 있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려주는데, 엄마가 그걸 읽으시고, 글 잘 읽었다고, 멋지네, 뭐 인터뷰 잘했네, 막 이렇게 칭찬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또 그게 더 좀 불안한 거야. 우리 엄마 지적왕인데 왜 아무 지적을 안 하고 이미 너무 많은 1200개의 지적을 받은 걸 본 거야.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지적하던 사람이 지적을 안 하니까 우리 딸을 저렇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했을까 봐. 원래 지적은 남한테 지적 안 받게 하려고 지적하는 거여서 지금 지적을 왕창 받고 있으면 받았네. 치사량 조가. 티오가 다 이제 엄마라도 이제 안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속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일이 진짜 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고소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또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쉽지 않습니다. 입장에서는.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냥 그랬거든요. 지금 준이 소리 보러 지금 조카 보러 갈 시간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왜 나의 소중한 에너지와 뭐와. 그래서 나중에는 알겠더라고요. 이래서 고소 안 하는구나. 유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정말 타격이 있는 게 뭐 올라오거나 뭐 그런다면은 당연히 뭐 고소를 하겠지만 또 너무 저는 뭐 혼세님처럼 한 30만 뷰 보고 1200개 정도 달린다 싶으면 저는 이제 알바를 고용을 해서 본보기로 이제 몇 개를 해볼까 그 생각은 하고 있긴 해요. 지금은 제가 아예 전혀 안 보기 때문에 맞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지만 사실 조심스럽기는 한 게 안 보고 있고 타격감이 없다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써도 된다는 뜻은 내 아니잖아요. 말이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는 그거예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누군가한테 뭔가를 잘못할 때 그 사람이 쿨하고 튼튼하고 이게 면죄부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걔는 뭐 씩씩해 이러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뭐 그게 잘못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건 성폭력이랑도 비슷해요. 오늘은 아무렇지 않은 거지.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잘 몰라서 그거를 불쾌해하거나 이게 문제라고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남의 신체나 이런 거에 함부로 접촉하는 거는 문제라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잘못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또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다가도 어쨌든 그거 내가 해야 되잖아. 피해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너무 힘들죠. 그리고 뭔가 그게 사실 빡치기도 하는 거지. 왜 내가? 내 말이. 나의 이 시간을 써가며. 그리고 사실 저도 너무 속상했던 게 청취자님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속상하셔가지고. 아이고, 보셨구나. 보셔가지고. 그래서, 진짜 괜찮은데. 그래서, 괜찮다고. 근데 이미 너무 막 속상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작가님. 비욘세 청취자이고, 작가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웃고 위로받고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경제 기사 보고 공감 가는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댓글 수준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작가님 좋은 것만 보세요. 안 보이는 곳에서 저처럼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속상한 마음에 작가님께 저의 작은 응원이라도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작가님 화이팅, 비욘세도 화이팅,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어차피 뭐 양면이 있어서. 그 기사 링크랑 이렇게 했는데 40대 남성들이 엄청나게 열받아서 글을 올리고 있다. 나 꽤 좋은 인터뷰를 했나 봐. 이렇게 해서. 나 제법. 대단하다. 만약에 혼세님 인터뷰를 했는데 40대 남들이 5, 6남들이 굉장히 칭찬하고 있다. 이거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인생 거거든요. 돌아봐야죠. 큰일 났어요. 우리가 저 헐레벌떡 달려가서 혼세 정신 차려. 따기를 때리면서. 물을 끼얹으면서 정신 차려. 그래서
그 트위터 팔로워도 늘었고 굉장한 그 응원에 사실 그 저에 대한 응원의 댓글이라기보다는 화가 나서 개쌍욕들이 힘이 되는 어떤 동조의 연대의 개쌍욕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고 구독자도 늘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구독자도 늘어가지고 굉장한 영업이 됐다. 그래서 이분한테 보내드린 이제 답장으로 혹시 그 같은 기사를 보시고 걱정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는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사실 여성 기고가로 일하면서 여성 주제에 의견을 갖고 그걸 떠드는 사람으로 살다 보니 자주 있는 일이어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더 솔직히 말하자면 이놈들 봐라 다음 주 비욘세에 일러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나니 더더욱 괜찮아졌습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비욘세를 몰랐다면 이런 기사 댓글에 속상해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다 죄송한 마음이에요. 주신 댓글은 제가 잘 캡처해 두었다가 또 익명의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가 공격받을 때 꺼내보면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쓰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드렸는데 네. 혹시 비슷한 걱정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네, 같은 메시지를 네,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그래도 이런 게 좋아요. 어쨌든 나쁜 마음은 굉장히 나쁜 말이나 나쁜 마음은 그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좋잖아요. 한두 그렇죠. 마디로도 사람의 기분을 잡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정화하려면 또 되게 많은 좋은 마음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수고들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을 좀 걱정하는 그런 네.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짐성님도 또 욕하기 좋은 걸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뭐랄까 어떤 중년 남성의 네. 심금을 울리는 네. 그런 심금을 울리는 글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주로 어떤 게 그 악플이 많이 달리나요? 사실 저는 네. 안 본 지 되게 오래됐고 글쓰기 처음 시작하고 한 1, 2년 안에 이제 그 결정을 했어요. 안 보는 게 낫겠다. 사람마다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궁금증을 못 참고 보는 분들이 있고 네. 저는 안 보기를 선택을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가끔은 보거나 아니면 이제 좀 누가 얘기를 해주거나 궁금해서 물어는 보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제일 많이 달리는 어떤 유형들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이제 이러니까 연애를 못하지라거나 왜 연애 못하는지 알겠다. 혹은 연애하지 않을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네. 얼굴 사진 있고 이러니까 난 왜 못하는지 알겠는데 약간 이런 식의 졸라 전형적이야. 아주 스테레오타입이 하나 아니, 있고 학원이 있나 봐. 그 악플다는 여성 창작자한테 네. 악플다는 학원이 있는 것 같아.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예전에 되게 웃겼던 거는 제가 그런 거에 대해 썼는데 어떤 사람이 얼굴은 내 스타일인데 이렇게 달아놓은 거야. 난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지랄하고 그게 자빠졌네. 네가 뭔데? 지랄하고 자빠졌다. 네가 누구신데요?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웃긴 거야. 또 사귈 수 있는 척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일종의 그 비혼자들에 대한 그 버튼 눌리는 거랑 프로세스가 비슷하죠. 네. 여성이, 그리고 이제 어쨌든 헤테로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성이, 그 남성의 인정이나 사랑이 필요하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고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다라고 네. 얘기했을 때 오는 그들의 분노, 네. 약간 컨트롤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어떤 분노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급발진해서 이제 오는 게 있고 뭐 네가 그러니까 연애를 못하지 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 못 쓴다고 이제 공격하는 것도 많고 네. 뭐 여자들은 맨날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여자 작가 전체를 네. 퉁치는 거는 그거는 마법의 그 댓글이 아무데나 다 달아요. 제가 뭐 무슨 얘기를 하든 다다다다. 네, 여자 글들에 다 붙이는 거죠. 여자들은 맨날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어 이러면서 뭐 그럴 아마 저한테만 다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기계처럼 네. 돌아다니면서 달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많죠. 이제 그래서 뭐 예전에 지금은 이제 사양된 언어인데 네. 초반에 이제 한 6, 7년 전에는 이제 뭐 김치녀 이런 되게 직관적인 그런 표현도 되게 많이 달렸었고 웃겨요. 연애를 안 해도 김치녀가 될 수 있다는 거. 연애를 그러네. 네, 연애를 해서 되게 남자를 누굴 뜯어야 착취하는 게 김치녀 아니었나요? 그들의 논리로는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한다고 해도 김치녀가 네. 되는. 예. 그랬던 게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항상 좀 그런 게 좀 마음이 쓰이죠. 이제 가족들이 그러니까. 본다는 거. 왜냐하면은 제가 한 3, 4년 전에 저는 동생이 어리거든요. 네. 지금 고3, 고2 동생이 있는데 한 3년쯤 전에 이제 여동생이 어쩌다 이제 봤나 봐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면서 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오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는 중고등학생이고
이제 언니가 뭘 썼다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본인이. 네. 예. 그래가지고 저도 항상 이제 부모님한테도 댓글 보지 말라고 네. 얘기는 하는데 아마 이제 보겠죠. 이제 보고도 이제 뭐 말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속상해요. 네. 저희 언니가 저도 저희 언니를 생각할 때 마찬가지지만 뭔가 제가 좀 피해를 입고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눈이 뒤집히는데 언니가 그걸 보는 게 너무 속이 상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는 그리고 사실 이미 지금도 7살 조카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내가 면역이 생기는 거는 사실 면역이 생기는 것도 좀 빡치죠. 내가 왜 그런 면역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근데 가족들이 그걸 보는 게 참 가족 여러분 듣고 계시면 지금 그만 좀 해주세요. 제발 본문만 보고 거기서 끊으세요. 그러니까요. 스크롤을. 예. 아유 지금 얼마나 열심히 그 인터뷰한 훌륭한 글을 보고 그러니까 그냥 뭐 맛있게 갈비 잘 구워 먹고 그 냉면 대신에 똥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거 아니야. 스크롤을 내리면. 아유, 정말. 근데 짐성님은 이진성의 마이동풍 네이버 칼럼이 네이버 연애판에 지금 트로이 목마 아닙니까? 그쵸. 거의 이제 적진에 뛰어든 조자룡처럼 연재하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네이버 연애 지금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홍대에서 지금 녹음실을 지원받으면서 네이버 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어떤 큐레이션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랑 온도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어떤 사연이 미담으로 올라오는 곳이냐 제가 봤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수영복 사진을 그러니까 자기 A라는 어떤 여자분이 내 맞아. 인스타그램에 수영복 사진을 올렸어요. 회사 동료 B라는 남자가 그거를 캡처해서 직원들 다 있는 단톡방에 올렸어요. 화낼 줄 알았는데 A라는 여자분이 그걸 너무 너그럽게 봐줘서 센스 있게 그 둘이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친해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수습을 해줬다. 쉴드를 쳐줘서 그때 어떤 사랑이 싹 터서 그런 맞아요.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20몇 살 차이 나는 그 어떤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얘기가 뭐 그 장모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위인데 뭐 반대를 무릅쓰고 뭐 결혼했다. 근데 뭐 그 여성분이 막 19살 막 이런데 그런 얘기를 미담이랍시고. 네, 그런 게 과연 미담이 될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좀 의아한 내용의 소개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헤테로들은 연애만 하면 된다. 연애만 하면 우리는 그럼 모두가 해피엔딩이고 그럼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 판에 이제 짐송님의 트로이의 목마 등장. 이진성 등장. 이 게임을 끝내러 왔다. 이 몸 등장. 이 몸 등장. 상상도 못한 정제. 이거에서 방금 포즈. 그래서 약간 다 웃는다 그거 대충 보면.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 이게 원래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얘기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연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작년 가을에 처음 섭외가 들어왔을 때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은 코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미 작가분이 3분을 라인업에 연재를 하고 계셨고, 제가 거기에 이제 추가로 섭외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뭐, 그때 코너 이름들이 다른 분들도 다 뭐 혼자 사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1인 가구나 싱글 라이프에 초점을 맞춘 코너였고,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요런 거를 하기로 하자 해서 첫 번째 올렸던 글이 누가 결혼 소리를 내었는가라고 해서 명절에 궁예 사진 이렇게 올려놓고 추석쯤이었기 때문에 누가 결혼 소리를 내었어? 누구야? 누가 2019년에 결혼 소리를 내었어? 어디서 결혼한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어디서 모던하지 못하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디서 어른이 버르장머리 없이 젊은이한테 결혼 얘기를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무 웃기다. 썼어요. 그래서 추석을 맞이하는 싱글들한테 이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글 쓴 광민지 씨 예쁜가요도 그런 내용의 추석 칼럼이었어요. 그러니까 명절에 대비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게 원래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첫 번째 글인가 두 번째 글인가를 보내고 나서 갑자기 개편이 되면서 그 코너가 산산조각이 나고 담당자도 바뀌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아주 매끄럽지 않았나 봐요. 저한테 충분히 전달이 안 됐고 저도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번 주 온 거 안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거였어요? 라고 해서 일단은 제가 다시 보내기 시작했죠. 그럴 때 되게 많아요. 저도 얼마 전에 막, 작가님 뭐 다음 주도 기대합니다. 이래가지고 10회분 아니었나요? 그랬더니 어머 그런가요? 다들 이제 바쁘시니까 그걸 통보하는 걸 잊으시고. 맞아. 예.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됐던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일단은 보냈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네이버 연애 결혼판에 이사. 떡하니 무슨 파티에 잘못 초대받아 온 애처럼 거의 껴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코너를 보시면 여러분 연애 결혼판에 들어가 보시면 그런 미담이나 뭐 결혼 준비하는 그런 코너도 있고 어쨌든 연애 결혼판이기 때문에 시어머니 미담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요. 연애 결혼하는 얘기가 우르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 생뚱맞게 드레스 코드 혼자 잘못 전달받은 애처럼 네. 이제 짐송의 마이동풍이 있고 거기에 코너 제목은 이제 너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라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삽니다. 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제 마이동풍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연재를 하고 있고 이제 주로 연애 결혼 판이니까 연애 결혼 우리 사회의 이 연애 결혼 지상주의나 연애 결혼 담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게 워낙 이제 인수인계 과정도 좀 거칠었고 그래서 그다지 저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2달 정도 의무적으로 굉장히 그냥 때가 되면 저도 마감 머신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때가 되면 원고를 보내고 이러고 한 2달이 있었는데 네. 어느 날 보니까 생각보다 뷰도 많고 아 역시 네이버는 대단하다. 역시 네. 이몸 등장. 이몸 등장. 그래서 네. 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 더 그래 생각해보면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굉장히 그 풀이 좁고 네. 아주 같은 감수성을 가져서 네. A만 얘기해도 CD까지 알아듣는 사람들과 지금까지 내가 글쓰기를 해왔다면 아, 너무 공감돼. 네. 네. 여기는 비혼주의자가 칼럼을 써도 네. 이 여자 마인드 결혼하기 어려워. 네. 올라오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새로운 그 개척 간지에 이제 떨어진 거죠. 네. 갑자기 약간 그런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떻게 보면 착취적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지만 갑자기 이제 이주당한 느낌으로 이제 이 척박한 산의 들판에서 네. 내가 뭘 해야 하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 더 이전까지 쓰던 그 몸에 밴 습관이 있는데 네. 그걸 조금 더 조율해서 조금 더 대중적인 혹은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 걸기라는 느낌으로 네. 난이도 조절을 좀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용어를 쓸 때도 뭐 여자로 패싱된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패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죠. 제가 그냥 개간홀로나 어디에 쓸 때는 그냥 그렇게 쓰면 돼요. 네. 우리는 여자로 패싱된 사람이 2명 있으면 애인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거든요. 그쵸. 하지만 이제 거기는 다른 판이기 때문에 트로이의 목마가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이제 패싱은 뭐고 우리가 여자로 생각할 때, 남자로 판단할 때 약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들어가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난이도 조절을 했는데 아직도 잘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했고 보통 기고는 1년 정도 하니까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비오는 불행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나는 불행한가 잘 모르겠다. 네이버가 고려를 안 주면 불행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따박따박 준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걸 보고 얘 자르면 안 돼. 얘 이거 잘랐다가는 또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이거 공로 나가겠다 이거. 아니야 잘리는 걸로 공론하진 않지만 돈을 안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죠. 내 돈을 떼어 먹으면 네. 가만두지 않겠다. 예. 근데 뭐 저는 어쨌든 언제까지 한번 그 어디까지 가나 싶은 마음으로 지금 버티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소재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뷰 차이는 좀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이제 인구 조사 가지고 이제 동성 부부는 누락되는 거에 대해서 썼더니 그것도 이제 어그로가 많이 끌렸는지 이제 좀 뷰도 높고 댓글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글을 썼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연못 같은데 붕어밥 쫙 뿌려놓고 와 몰려들면 하고 돌아서서 가는 그 뭐지 매드맥스에서 물을 주는 그 밸브 열어주잖아요. 이모탄이 이런 느낌으로 다 같이 몰려들어가지고
뭐 여자 주제에 의견을 내는 글을 쓰다니 이렇게 다들 몰려오는 맞아요. 그런 느낌인 네. 거지. 그리고 거기는 이제 어쨌든 또 사진도 있고, 뭐 대부분의 기고에 다 사진이 들어가지만 네. 네이버에서 찍어준 제가 팔짱 끼고 이제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아. 사진도 있고, 이제 실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신나게 이제 욕을 하고 있겠지만 언젠가 제가 심심하면 이제 고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빤스 벗고 날뛰지 마십시오라고 여기 얘기해봤자 그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도 네. 그 이번에 집 인터뷰 가지고 막 이 난리가 났을 때 사람들이 막 그리고 이상하게 막 인스타에 미친놈들 쪽지 보내는 거예요. 오, 셀럽 데뷔. 막 되게 뭐 뒤에 뭐야? 막 기특하다는 듯이. 야, 정신 차려, 미친놈들아. 너네가 왜 말을 섞을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누구 씨는 생각이 있고, 막 이렇게 오는 거야? 언제 한번 만나서, 이런 거 있잖아. 그거랑 비슷하다. 내 스타일인데랑 비슷하다. 네가 뭔데? 내가 너를 왜 그래서, 만나? 그래, 잘 읽었고, 차단. 메시지 목록에서도 다 삭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 아빠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피드에다가, 여러분, 신경 안 쓰니까, 막 댓글로 막 잘 읽었다고 응원의 메시지 주고 막 카톡이 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리고 나는 걔네들이 좀 너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올렸더니 난리가 났네 하면서 그냥 아무 문제 없다. 이거를 처음에 인스타 피드에 올릴까 했다가, 떡밥 주기가 싫은 거야. 얼마나 또 신이 나겠어. 내가 어떤 나의 쓰레기 같은 글로 내가 저 사람을 어떤 동요시켰다는 그런 기쁨을 느낄까봐 비욘세만 얘기해야지. 여긴 다 우리 식구니까. 우리 편이니까. 다 우리 편이니까. 그래가지고 얘기를 좀 했는데 연애 결혼판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내부에도 짐송님의 글을 기다리는 직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본인들도 그걸 큐레이션 하면서 현타를 맡고 있는 어떤 뭐 정책에 따라서, 아니면 지침에 따라서 하고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실제로 연애 결혼판에 정말 연애 지상주의, 내가 남성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면 나는 가치가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서사를 계속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판에 그런 글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자르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제 이런 글들을 쓰면서 연재를 네. 할 거고, 가급적이면은 이 연애 결혼판의 트로이 목마, 이제 적진에 띄어진 조자룡처럼 계속 있는 게 또 네. 어디 가서 이제 썰 풀기에도 웃기기 때문에 네. 제가 연애 결혼판에 있다 그러면 다 웃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름 한번 존버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트로이 목마랑 조자룡 이런 느낌도 있지만 네. 저는 약간 나중에 거기로 옮겼다는 걸 알게 됐다 했을 때 네. 제가 확 그려졌던 그림은 뭐냐면 할로윈인데 네. 막 좀비 분장 막 진짜 빡세게 하고 갔어. 그리고 들어갔는데 다 막 그 간호사복 이런 거 입고 있는 거야. 그런 막 직업 비하하고 이런 막 다들 섹시 이런 파티. 그러니까 약간 둘 다 짜증나는 거지. 이 새끼들 나한테만 드레스 코드 말 안 해준 거 하나 열받고. 근데 너네 하필이면 입은 게 왜 그런 직업 비하 저기 코스튬을 입는 거야. 존내 빠은 파티에 나 혼자 정석으로 하고 갔는데 심지어 뭔가 어색해. 나도 약간 잘못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어색한 그림이 아니었겠나. 네. 네. 약간 그 금발의 너머에 보면은 드레스 코드 잘못 알려줘서 네네네. 주인공만 되게 바니 코스튬하고 가서 처음에 되게 뻘쭘해하잖아요. 반대로 하면 그런 거죠, 정말. 네. 근데 이제 그 주인공도 이제 그 리즈 위더스푼도 아주 당당하게 이제 파티를 즐기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온 분들이 뭘 기대하고 그 판에 들어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그 반응이 오는 것도 뭐 저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 불쾌함을 위해서 내가 글을 썼다 생각하면 또 조금 고소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지 제가 알아. 악플을 받는 것도 있지만 저도 그 사람한테 로그인해서 뭔가를 쓸 만큼의 불쾌함을 줬다. 우리 조금씩 주고받았다 생각하면 좀 짜릿해. 심지어 나는 돈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돈도 받았어. 난 돈도 받았어. 좋죠. 네. 그러면은 최근에는 글을 네. 써도 댓글을 잘 안 읽으시잖아요. 네. 그게 언제부터 그런 패턴이 된 건지? 제가 그 한국일보에 이제 신문 이제 연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일간지 연재를 처음 했으니까, 네. 그전에는 이제 예스24 같은 데는 채널 예스다 보니까 당연히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오고, 네. 채널 예스에 로그인을 해야 댓글을 달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달리는 댓글 수도 없고, 달려도 그냥 다 온정적인 잘 읽었다 이런 내용이죠. 좀 클린하죠. 네. 그랬는데 이제 지면 일간지 연재를 하면 그게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또 포스트가 발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댓글이 이제 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궁금해가지고 한번 열어봤죠. 열어서 이제 몇 개를 봤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고 이제 여자 작가란 이유로 이제 욕하는 그런 글들을 몇 개 보고 머리로는 웃겨, 헛소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갔어요. 네. 근데 그날 오후까지 심장이 좀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 나는 좀 이런 거에 조금 취약한 타입이구나. 네. 이거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네. 나는 머리로는 당연히 내가 글을 못 써서 이런 욕을 하는 게 아닌 걸 알지만 네.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댓글 아예 안 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좋은 반응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 거 좀 긁어서 보여주면 그런 거 좀 보고 네. 제 친구 중에 아니 근데 댓글란을 가끔 가서 약간 염탐하고 오는 친구가 있는데 네. 친구 말로는 거기에 이제 좋은 댓글을 다는 독자들이 누군가 이제 빠은 소리를 하면 빛과 같이 나타나서 좁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약간 구역소 느낌으로 하고 있나 네네네. 이분들이 약간 그 농장 지키는 것처럼 네. 그렇게 네. 약간 방역에 나서는 분들이 약간 계시거든요. 과일 지키고 이런 느낌으로 하고 계신가 생각이 들어서 좀 귀엽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다. 말벌 아저씨. 말벌 아저씨 저놈의 말벌이 정말 말벌이? 우리 일보를 이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구경하고 와서 약간 기분 좋아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헛소리를 한 사람도 있는데 네. 헛소리를 하면 누가 이제 아주 이 영리한 독자들이 와서 이제 비가 같이 좁힌다. 자기가 팰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그랬는데 가끔 이제 책에 네. 또 악플이 달리죠. 그렇죠. 책이 제가 그럴 수 하지 않아도 있죠. 난 여자입니다 나왔을 때 그 책을 이제 사지도 않고 별점 테러를 하는 일이 이제 발간 직후에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거는 출판사 측에서 요청을 하면은 서점 측에서 이제 지워주거든요. 이제 악의적인 거니까. 네. 네. 이제 그런 거를 보거나 하면은 잘 살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좋은 하는 글을 거죠. 썼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면 일단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반 그 첫 페이지 댓글 있죠. 그거를 읽고 그거는 보고 첫 페이지 댓글은 읽고 그냥 깔깔깔하고 그냥 그 다음은 안 읽어요. 그 첫 페이지 댓글 읽고 나면 어차피 그 뒤에 페이지까지 안 가면 이게 그냥 일부잖아요. 의견의 일부고 이러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본문을 안 읽은 것이 정말 버젓이 드러나는 맞아. 네, 댓글들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좀 넘기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짜 본인이 그렇게 범위를 정하고 네.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고 네. 네, 끝이 없기 때문에 보다 보면 거의 왜 트위터도 내가 좋아하는 탐라만 꾸려놔도 네. 보는데 의외로 되게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네. 왜냐면 친구들도 나한테 좀 유해한 친구들은 걸르면서 만나고 내 주변에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내 주변 관계를 꾸리는 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굳이 뭐 나한테 이렇게 유해한 반응을 굳이 일일이 다 읽어서 그렇기는 한데 왜 이런 거를 굳이 이런 방법을 찾아야 하나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들죠. 세라믹 칼로 어썰결과 어쨌든 이런 복잡한 관종의 삶을 살고 있는 네. 말하고 글 쓰고 떠드는 여자들과 함께 지금 여자 한 명과 여자들 같은 여자와 여자들 같은 일당백인 트로이 목마 짐송님과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짐송님 하면 꼭 이 얘기를 원래 테마로 하고 싶었던 게 네. 짐송님이 마감을 진짜 잘 지키시고 그리고 그게 정말 멋있었어요. 저 전에 배역 카페에서 했던 잡지의 가치를 했을 때 네. 그때 좀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어떤 출판사 편집자님이 오셔가지고 뭐 저랑 둘이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냥 놀러 가가지고 맞아. 개간홀로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왔어요 하시면서 차녀 힙합도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옆 사람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이 사람이 비욘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 뭐 책에 대한 얘기 다음에 뭐 이런 거 해봐요 했을 때 짐송님이 되게 멋있게 전 마감을 잘 지킵니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저런 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졸라 멋있다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감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냐고 그때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짐송님이 마치 연습할 때 무슨 생각해요? 라는 질문을 받은 김연아 선수처럼 마감은 그냥 지키는 거예요.
졸라 멋있는 거야. 너무 멋있는 거야. 와, 나도 살면서 한 번은 멋있는 걸 해봐. 1 추가되었습니다. 나의 멋짐이 1 추가되었어요.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마감을 네. 잘 지켜요? 일단은 제가 지금 상업지는 1년에 한 번 첫 책 내고 1년에 한 번 텀으로 나오고 올해는 쉬었는데 그리고 이제 개관홀로 1년에 2번 정도씩 냈고 이제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간지나 주간 연재는 계속 했었고 지금은 2개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감을 사실은 못 지킨다는 게 처음에는 선택지에는 없었어요. 이거는 그냥 직장인들이 아침 9시 되면 출근하는 것처럼 네. 당연히 나도 이제 약속한 시간에 준다. 그래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거 하나만 하면 되니까. 네. 그랬는데 2가지의 그 저한테 좀 도움이 된 조언이 있는데 첫 번째는 22살 땐가? 그때 같이 놀던 언니가 그 언니는 직장인이었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프로는 150, 70, 100, 170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78, 78, 78, 78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와, 네. 너무 좋은 네. 말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80, 80, 80, 80, 80을 만들고 가끔 컨디션이 좋으면 90, 100을 만들어도 괜찮아. 그 사람이 훨씬 좋은 사람이고 100 만들었다가 50 만들었다가 40 만들었다가 이 사람은 프로가 아니야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린 저한테 그때 이제 글쓰기를 계속 하려고 했던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지금 듣고 계시는 수많은 그 창작자분들이 지금 순살이 되셔가지고 지금 가루가 돼서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네, 왜냐하면 이제 취미로 하면 내가 100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럼요. 30을 해도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이걸 업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출근 시간에 맞춰서 나오거나 이제 같이 약속을 해서 이제 뭘 과정을 지키듯이 나도 이제 내려가서는 안 되는 최저선이 있는데 네. 그 퀄리티에 이제 저는 마감을 지키는 것도 들어가는 거죠. 마감을 지키는 게 들어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 책이 나왔을 때 출판사 다니던 그 친한 언니가 제가 이제 마감을 지키는 걸 보고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했던 말이 진성아 제일 좋은 작가는 잘 쓰고 마감을 잘 지키는 작가고 그 두 번째로 좋은 작가는 못 쓰고 마감을 잘 지키는 작가야. 최악은 언제 포기할지 결정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20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네. 21일, 22일에 언제쯤 되세요라고 하면 25일까지 됩니다. 네. 확답을 주거나 네. 아니면 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라고 포기를 해버리면 그 시간 이쪽에서 대처를 하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지금 벌써 몇 쪽 했어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차질이 생긴다. 이런 네. 얘기를 그때 해줬는데 그게 저한테도 되게 인상 깊은 기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베스트는 당연히 잘 쓰고 마감을 잘 지키는 거지만 네. 못 쓰고 마감을 지키는 작가가 잘 쓰고 마감을 안 지키는 작가보다 낫다면 이 환경에서는 네. 나는 그러면은 일단은 마감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두자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뭐 천재도 아니고 네. 제가 뭐 엄청 뭐 뛰어난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데뷔작을 내자마자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 조건을 놓고 따져봤을 때 이제 그거 하나만은 네. 지키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분들 제가 독립 출판을 하다 보니까 네. 처음 이제 출판사하고 일을 하거나 이럴 때 그분들도 이제 저랑 같이 협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만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사람들 앞에 정말 수많은 작가들이 있고 네. 이분들도 많은 일정이 있고 그래서 나 하나 잘못 삐끗하면은 이분들이 짜놓은 일정들이 다 어그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대한 그런 쪽으로는 같이 일을 할 때는 최대한 좀 손이 안 가게 네. 하자. 그래서 밀릴 것 같으면 시간이 며칠 더 필요하다라고 미리 정확하게 말을 하고 네.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날짜는 가급적 이제 맞추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제가 글쓰기 강연 같은 데 갈 때도 얘기를 해요. 네. 우리는 모두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글을 그중에서도 또 내가 너무 좋아했던 글을 상상하면서 네. 나도 그런 걸 쓸 수 있기를 바라는데 네. 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네. 내가 쓸 수 있는 글은 내 취향하고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도 책이 뭐 그렇게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엄청 유명한 것도 아니지만
어떤 작가예요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하나만은 제가 그래도 제 어떤 개성으로 네. 자신할 수 있는 건 저는 마감을 잘 지킵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뭐든지. 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책은 뭐 파는 거는 님들 일이고 네. 마케팅은 저는 여러분이 계획한 날짜 그 날짜에 책을 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오, 거죠. 멋있어. 네. 편집자 여러분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계획대로 책이 나와요. 네. 와, 진짜 네. 멋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짐성님은 지금 글 쓰시는 게 본업이죠. 주업이죠. 일단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학교에서 일하던 거를 지금 이제 그만두고 저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제가 박사 논문을 써야 돼서 아, 그렇구나. 예, 학생이긴 한데 네. 어쨌든 이걸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예, 본업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출퇴근하는 또 그런 뭐 방송 업무나 콘텐츠 만드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네. 자꾸 제가 이 글 쓰는 일을 취미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거를 시간을 따로 빼야 되는데 항상 그 시간 배분을 할 때 그거를 따로 빼지를 않고 그냥 밤에 새벽에 쓰는 게 버릇이 된 거예요.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막 그렇게 네네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기한을 맞춘다거나 이러지 못할 때가 그 전에는 좀 되게 많았고 근데 실제로 그런 그거는 일이 좀 일어나요. 차이는 있죠. 왜냐하면은 네. 사실 저도 이제 그 여기저기 출퇴근하는 일을 합쳐서 한 3년 정도 했는데 네. 처음에 거의 한 달 정도는 글을 못 쓰긴 해요. 네. 그 일단 적응하고 집에 네. 오면 뻗어서 자고 이러니까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간을 내서 하긴 하는데 일하면서 뭔가 투잡으로 네. 창작을 한다는 거는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자해죠. 네. 그래서 스스로를 서서히 네. 말려주기는 자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런 점도 근데 또 생각은 하셔야 돼요. 저는 뭐 그런 쪽으로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는 거 있는데 대신에 이제 올해 제가 좀 책을 쉬기도 했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을 무조건 지키고 그 계획에는 뭐든지 제가 쓸 수 있는 체력의 한계까지 끌어다 쓴다는 게 계획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는 항상 저의 하루가 제가 지쳐 쓰러지기 전까지가 제 하루로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새벽 2시까지가 저의 하루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퇴근해서 돌아와서 예를 들어 6시에 퇴근을 해서 집에 왔으면 나한테는 6시간에서 7시간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그 네.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에 제가 번아웃이 와가지고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게 조금 좀 잘못된 플랜이었고 네.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좀 튼튼해서 이제 버텼는데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 재정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올해는 개간홀로도 원래는 2월에 나왔어야 되는데 네. 제가 좀 힘들어가지고 한 3, 4개월 정도는 꼼짝을 못했어요. 네. 그 글 쓰는 거를. 그래서 거의 7월이 돼서 나왔죠. 2월에 내기로 했던 게. 네.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게 글을 쓴다는 거는 진짜 그냥 이거를 정말 손가락으로 집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뭐 밥 먹고 있을 때 뭐 먹고 있을 때도 오늘 이번 주에 뭐 쓰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저는 이제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서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쉬는 동안에도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패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다행히도 그래도 본업이 몇 시부터 몇 시가 꽤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같이 일하는 분도 그거를 지켜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스케줄링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3월에 비욘세 책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그 공동 기고로 해가지고 약간 시리즈 같이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계약된 게 2개가 있어서 거기다 비욘세가 있잖아요. 본업은 따로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은데 일이? 네, 근데 다행히 기한이 조금씩 다르고 분량이나 이런 게 다른데 그거 말고도 그냥 뭐 외주로 들어오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또 있고 가끔 가다가 하나씩 이제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일단 비욘세도 그래서 처음에 이걸 취미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밤에 그냥 녹음해가지고 그러니까 녹음을 하면 밤에 편집해서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오래 걸리는데 오디오 편집이 오래 걸리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비디오 편집이 더 어렵고 뭐 오디오 편집 더 어렵고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비디오 편집은 이렇게 쭉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부터 뭐
마트에 가는 장면이구나. 뭐 여기부터 뭐가 이런 얘기가 시작되는구나가 있는데 오디오는 파형밖에 없으니까 그 구간을 찾기가 좀 어렵고 다 들어야 되는구나. 계속 이렇게 퉁퉁퉁퉁 넘기면서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다가 음량 조절도 그렇고 그리고 들으면서 아 이게 이 맥락이 맞나 이거 불편해할 단어를 쓰지는 않았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런 거를 그냥 앉아가지고 밤에 하다 보니까 진짜 아침 7시에 끝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보통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이제 그 주 금요일에 나갈 거를 녹음하고 녹음을 한 다음에 그냥 앞뒤에 공백 같은 것만 잘라서 mp3 파일로 일단 뽑아가지고 그거를 운전할 때나 그냥 집에서 일상생활할 때 계속 틀어놔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무삭제 버전을 계속 듣는 거죠. 쭉 들으면서 아 아무래도 이거는 흐름상 이거 빼야겠다 저거 빼야겠다를 생각해 놓고 그러고 나서 실제 편집은 이제 목요일 날 하는 거죠. 그래서 월수금 지금 출근을 하고 있어서 아예 비욘세는 그 화목으로 픽스를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심지어 얼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주든 간에 이거는 취미가 아니고 일이기 때문에 일이라는 거는 내가 일상의 시간표에다가 꼭 채워서 넣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지금 저의 문제는 뭐냐면 그걸 짜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막 역산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 오전 시간이 비고 이때가 비니까 이걸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너 언제 짜냐. 맞아요. 해야 되는데 이게 은근 하면 얼마 안 되는 일인데도 별일 아닌데 마음을 먹기까지의 과정이 진짜 힘들어요. 네. 그리고 비욘세는 그것도 있었어요. 저는 금요일에 팟캐스트를 올리는 걸로 해놨고 처음에는 뭐 금요일 밤 10시에도 올리고 뭐 7시에도 올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최대한 그래도 어차피 목요일 새벽에 그걸 하니까 왜냐면 금요일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는 편집을 할 수 없는 스케줄이 돼서 금요일 오전에 계속해서 올리다가 한번 그때 스페인 책방 사장님들이랑 녹음했을 때 그게 재녹음을 한번 했어요.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이 너무 어색하고 무겁게 나와가지고 또 안 그렇게 생기신 분들이 어쩜 이렇게 너무 진지해진 거야 자기 얘기를 하니까 긴장을 했는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음악 감독님 다미안님 네네. 음악 감독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어떤 오프닝 클로징 배경음악을 주셨고 어떤 평소 편집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카톡에서 나 이거 도와줘요. 유사시 음악 감독님을 맡고 계시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기혼 헤테로 남성이잖아요. 태극기 부대가 들어온 것 같은. 너무 긴장했구나. 너무 긴장한 약간 거야. 그거네. 내 연애 결혼판에 들어온 나 같은 기분이 든 긴장한 거야. 그래서 약간 말하는데 자꾸 막 너무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이 너무 살아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녹음을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7시에 올라갔는데 그게 오랜만에 늦게 올라가니까 청취자분들이 결방인 줄 아시고 혹시 결방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결방이라고 생각하시지? 아직 금요일이 안 지났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향인이지만 비욘세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그 혜연 언니가 한번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언니는 워낙에 팟캐스트를 좋아해가지고 여러 개를 들으시는데 그거를 아침에 항상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 팟캐스트를 들으면 월요일 아침에 청소할 때는 뭐를 듣고 루틴이 화요일 있지. 아침 그 루틴이 있는 거 일주일에 루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욘세는 금요일 오전에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비욘세를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뭐 그게 꼭 해야 된다거나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내가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나한테 뭐 따질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일상에 제가 본의 아니게 균열을 내는 걸 수도 있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뭐 그냥 금요일에 하나 목요일에 하나 뭐 좀 최대한 금요일 아침에는 무조건 들으실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그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당일이면 편집도 너무 마음에 쫓기니까 좀 세세하게 못하는 것 같고 지금은 그런 루틴은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글쓰기를 끼워 넣으려고 하니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죠. 누가 이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 앉아서 쓰는 시간뿐만 아니라 네. 사전 작업하는 시간이 꽤 길잖아요. 아이템 잡고 뭐 머릿속에서 이제 그 배열하고 네. 다른 사례 추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앉아서 쓰는 시간보다 더 많은
그림 그리는 게 필요하고 네.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자꾸 쓴다는 게 네. 그래서 저한테 조언해 주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미디어 비평을 하면 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는 것도 쉬는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정말 그래요. 계속 보면서 네. 스크리닝을 하면서 이거 혹시 이런 걸 써볼까? 쟤는 왜 저기서 저런 대사를 하지?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저는 그래서 하루에 막 드라마 2-3편씩 막 10편씩 달리는 사람들이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한두 편만 봐도 저는 약간 녹초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이런 작업을 하시니까 스스로의 그 저전력 모드와 이런 거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된다고. 저전력 모드 네. 진짜 좋은 네,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안 보이는 이 앱이 엄청 많은 네. 핸드폰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배터리를 엄청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네. 우리는 백그라운드 모든 걸 실행되는 게 보면서 졸라 많고. 백그라운드 앱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쉬는 시간조차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과감하게 그 백그라운드 앱을 끄고 네. 완전히 저전력 모드로 들어가서 쉴 줄도 알아야 되고 네. 그런 연습을 좀 계속 하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고 그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에 좀 약한 이유가 영상을 보면은 그 2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그걸 보면서 걔랑 속도를 맞춰야 되는데 네. 그동안에도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텍스트가 계속 생성되는 네. 거지. 텍스트를 보면서. 네, 그러니까 맞아. 2시간 동안 일단 가만히 못 있고 네. 보면서 계속 뭘 쓰거나 메모하거나 옆에서 누구랑 떠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언니랑 같이 살 때 욕을 뒤지게 먹었어요. 제가 계속 말하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아우, 그런 입 좀 사람들 다물라고. 있지. 네, 너무 미안한데 네.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푸듀 한 편 볼 때도 언니랑 저랑 푸듀를 보면 언니는 딱 보고 쟤 잘생겼네. 네. 삑살이 났다. 끝이에요. 네. 저는 보면서 쟤랑 제가 한 팀이 되면 어떤 컨셉이 괜찮을 것 같고 쟤랑 뭐뭐 했는데 내 네. 생각엔 저기에서 PD가 여기를 악편을 한 것 같고 여기가 이게 문제니까 쟤랑 조합을 하면 계속 하니까 언니가 한 번은 보다가 참 사장이가 이러는 거예요. 네가 기획사 사장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 아이고. 내가 도대체 왜 푸디를 보면서 이수만 그렇게까지 나셨어. 예, 완전 저 그때 그 당시 별명 연희동 이수만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네. 너무 백그라운드 앱을 총 활성화를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걸 볼 때.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어떤 거는 네. 그냥 편하게 네. 끄고 보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떨 때는 굳이 그 맥락이나 배경을 머리를 굴려서 파악하지 말고 넘어가자. 네.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조금씩 연습은 하고 있죠. 네. 그 혼세님도 그런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방전이 되게 많이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고 저는 그래서 그런 걸 구획을 나눠요.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비욘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다시 듣는다고 했잖아요. 무삭 재판을 다시 듣고 거기서부터 그냥 편집 과정에 들어간다고 봐도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차 운전할 때나 그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좀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사실 예능 작가로 살다 보니까 예능을 볼 때 편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쵸. 그거를 전에 한번 선배님이 얘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현대인의 가장 큰 어떤 유익거리 중에 하나는 TV를 보는 건데 그게 가장 큰 즐거움인데 너희가 예능 작가가 되는 거는 그냥 그 저주에 걸린 거다 이제부터 너희한테 그냥 재밌기만 한 예능은 이제 없을 거야. 그렇죠. 다 보이죠. 그게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막 카메라 대수 세고 있고 와 저거 저렇게 찍으면 저렇게 나오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누가 얘기를 할 때도 그냥 보면 되는데 와 되게 멘트 잘한다. 나중에 뭐 누가 추천해달라고 하면 얘기해줘야지를 하거나 혼자 인물 분석하고 있고 막 당장 쓸 것도 아닌데 심지어 그리고 어떤 게임 방송 같은 거 잘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뭐 런닝맨 같은 그런 굉장히 잘 짜여진 예능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보면 피곤한 거야. 얼마나 갈았을까. 저거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맞아요. 고생을 하셨을까 싶으니까. 회의를 얼마나 했을까. 네, 그런 거를 너무 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아마 그냥 실제로 드라마나 시트콤이나 이런 걸 더 많이 보는 것 같기는 한데 드라마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 막 울고 있어. 근데 둘이 마주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은 야 근데 이거를 얘 원샷으로 하나를 찍었을 거고 얘 또 받아주는 샷 하나 찍었을 거고 5번 6번 가잖아요. 아 예전에 해품달에서 김수현 씨랑 남보라 씨랑 엄청 엉엉 우는 소리 지르는 씬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와 얘네 이거 한 6번 찍었을 때 진짜 피곤했겠다. 몇 번을 울었을까. 저 완전 막 콧물
눈물 콧물 정말 다 쏟으면서 엄청 오열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단순한 핸드폰 게임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또 이쯤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위대한 작사 김이나님의 네. 이제 별이 빛나는 밤, 별밤 수도권 95.9 MBC FM에서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항상 방송되는데 그거를 들을 때 이제 편한 거는 구성이 딱딱 정해져 있고 이제 제작진 분들이 이제 계시니까 그래서 딱 정해진 거를 이제 읽으시고 그리고 워낙 또 달변가시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를 들어서 오히려 그 생방은 편한데 요즘은 또 팟캐스트를 들으면 너무 힘드셨겠다. 저거 편집할 때 진짜 고생하셨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전에 듣던 팟캐스트들도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뭘 들어도 웬만한 건 다 존경. 막 전에는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 게 진짜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꼭 글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남들의 여가나 유희를 구성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여가나 유희가 그 휴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잘 분리해서 자기만의 여가나 휴식이 될 수 있는 걸 또 찾아야 되고 스위치를 좀 끌 수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중에 제가 상담받는 거 중에 제일 큰 게 그거거든요. 스위치를 끌 줄 몰라가지고 근데 그게 정말 나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막 주저앉고 이러는 때가 와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창작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예전 팀보다는 뭐 카톡 답장이 1분 만에 안 온다고 난리가 난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데 전에는 그런 일이 있는 팀에도 몇 번 있어 봤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정말 크고 정신적으로 영향을 정말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카톡 이렇게 너무 자주 오는 거 너무 싫어를 생각하다가 그래서 그걸 손에 쥐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안 오면 내가 다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불안이 그런 식으로도 시작되니까 맞아요. 처음에는 내가 핍박받는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자극이 없으면 견디기가 힘들고 그런 패턴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창작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저도 아직 잘 못하고 있지만 잘 쪼개는 삶을 살아봅시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야 이제 또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에 한번 해외 촬영 갔는데 거기가 스페인 헤레즈라는 소도시에 갔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단톡방 막 12개 있는 방 있잖아요. 막 메인 작가 단톡방 진짜 싫어요. 메인 작가님 계시는 방, 안 계시는 방, 메인 PD님도 계시는 방, 막 현지 코디님도 계시는 방, 출연자까지 다 있는 방, 매니저님만 있는 방, 난리 버거지고 거기도 굉장히 긴박하게 워낙 많은 인원이 있고 변동사항이 많으니까 단톡방이 항상 바빴는데 그 헤레즈에 갔을 때 거기가 3G도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촬영하다가 뭐가 필요하면 원래 막 갑자기 물티슈 갖고 와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다들 막 쓰시고 하셨었는데 없으면 그냥 많은 거야. 없으면 많은 거고 그게 아무도 단톡을 못 쓰니까 정말 파발처럼 누구 매니저님 어디 가셨니 하면은 여기서 와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게 너무 갑자기 황홀한 거야. 핸드폰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음성이랑 몸짓으로 말하는 거 외에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갑자기 그게 너무 휴가 온 것 같은 거예요. 그 느낌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래서 그게 밀레니얼 세대의 번아웃이랑 연관이 있다잖아요. 우리가 수시로 메일을 확인할 수 있고 계속해서 뭔가를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이제 번아웃이 와서 아주 사소한 걸 오히려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하신 게 사실은 그런 단절을 하면 또 에너지가 축적이 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건 뭐야 단톡방 없어도 아무 차질이 없잖아.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옛날에 없이 다 했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찍고. 그런데 그 촬영분이 문제가 되지도 않고 뭐 그래가지고 정말 중요하고 한창 바쁠 때는 해외 촬영하고 이럴 때 비행기 안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비행기 모드로 해놓으면 단톡방 안 올리니까. 그 연락이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그런 경험이 있었어서 이런 매뉴얼이 있는 분들도 좀 알려주시면 저의 정신건강에 잘 쓰고 청취자분들한테도 소개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짐성님은 책 하나 쓰려면 얼마나 걸려요? 저는 정말 빨리 쓰면 저는 최단 기간에 냈던 게 오늘은 운동하러 가야 하는 데가 그해 4월에 계약을 하고 8월에
마감을 해서 9월에 편집을 해서 10월에 나왔어요, 와. 책이. 근데 그것도 조금 미뤄진 거예요. 네. 원래는 8월에 책이 나오기로 했었어요. 네. 4월에 계약을 해서 8월에 책이 나오기로 했고 제가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6월, 7월에. 근데 원래는 할 수 있었는데 그 무렵에 제가 그 일을 하던 걸 그만두고 네. 그러니까 좀 신변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네. 신변에 좀 변화가 있고 그러면서 좀 변수가 있고 이러니까 제가 좀 대처를 잘 못해서 원래는 8월까지 원고를 다 드리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못해서 네. 8월에 책이 나오니까 6월에 드리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2달 만에 이제 쓰겠다고 한 거죠. 네, 이제 네, 그랬는데 6월에 드리기로 했었는데 안 되고 제가 6월 달에 일을 그만두고 네. 이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이제 8월에 마감을 하고 9월에 이제 10월에 책이 나온 거죠. 사실상 4개월? 네. 사실상 2달 사실상 2달이죠. 집필을 하신 거네요. 4월에서 6월에는 거의 집필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일을 하고 이런다고 그리고 저도 또 약간 마감이 가까워야 또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아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2달 뒤에 원고를 줘야 돼라고 생각을 해도 그날부터 시작하진 않아요. 그래서 8월에는 7, 8월 그때 7, 8월에는 진짜 하루에 한 2-3개씩 썼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빌드업이 돼 있으니까 그만큼 빨리 나오긴 했는데 네. 어쨌든 최단 기간이 그 정도 4개월 정도. 예. 그럼 단행본 내실 때 네. 그 업무 과정이 어떻게 돼요? 그게 저는 좀 단기 마감에 강하고 장기 마감을 시키면은 제가 석사 논문을 그렇게 해서 망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 1년에 교수님 컵업을 2번만 받으니까 6개월 신나게 놀고 6개월 뒤지게 혼나고 6개월 또 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좀 단기적으로 네. 이제 편집자한테 제가 뭐 한 3분의 1을 먼저 언제까지 드리겠다. 네. 그리고 그다음 3분의 1은 또 언제까지 드리겠다. 이렇게 플랜을 짜요. 그거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죠. 네. 그게 정말 잘 작동하지 않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요. 언제까지 드릴게요를 던지는 순간 맞아요. 그때부터 뭐라도 돌아가는. 네, 저는 뭐든지 좀 소문을 내야 하는 타입인 게 남들 앞에서 못했다 소리나 죄송해요 소리를 되게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네. 언제까지 드릴게요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력을 다해서 이제 주려고 달리는 타입인데 네. 그 마감이 없거나 그냥 통으로 언제까지 주세요라고 하면은 좀 미루다가 약간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을 저는 쪼개는 방법을 네. 많이 쓰고 그래서 저는 주간 연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간 연재는 2주에 한 번이니까 지금은 연재가 그 추석 연휴 때문에 꼬이는 바람에 한 주에 2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네이버 경향 이렇게 격주였는데 네. 이제 네이버 경향이 한 주에 몰려 있고 그 다음 주는 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좀 네이버는 길이가 좀 짧으니까 좀 주말에 미리 해놓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이즈를 네. 이제 좀 만만한 사이즈를 네. 이렇게 톡톡 소분을 해서 그거부터 이제 격파하면서 가는 게 제일 효과적인 와, 방법입니다. 나중에 이거 워크숍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독립출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제일 어려운 게 네. 그냥 필이 꽂힐 때 그분이 오실 때 와르르 써서 내겠다라는 영혼이 안 나오죠. 표정이 포인트인데 영혼이 너무 거만했나요? 네. 영혼이 안 나오죠. 할 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서 네. 칼날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지금 갑자기 선생님을 찔렀다. 편집자님께서 네. 위즈 더 마우스 편집자 조한나 팀장님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들으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소리가 좀 들리고 제가 있어요. 이제 후두룩 등짝을 후두룩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편집자님한테 주마감을 하겠다 네. 얘기했는데 한동안 하다가 또 못 보내가지고 편집자님이 북페어에 친히 오셔서 쿠키를 주시면서 왜 원고 안 주세요? 그 쿠키가 그런 깊은 뜻이 담긴 네. 무서운 쿠키였어. 네, 무서운 쿠키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먹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그 남들한테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서는 못한다는 것을 빠르게 캐치하고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쵸. 그 모임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글 쓰고 돈 먹기 10,000원빵 모임이에요. 그래서 개요를 설명드리면은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12시까지 글을 써서 인증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글을 쓸지는 뭐 자유고 이게 스페인 책방에서 했던 거를 몇 년 전에 했었던 모임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가지고 이제 짜낸 건데 오늘은 뭐를 쓰겠다는 거를 미리 공약을 말하고 미리 계획을 말하고 이런 내용을 쓰겠습니다. 해서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인증해서 올리는데 만약에 내가 특별한 사유를 미리 말한 사유 없이 12시를 넘겼다. 그러면 10,000원을 내는 거예요. 그럼 그 10,000원은
남은 분들에게 친절하게 분배를 해드리는데 마감을 지킨 사람들에게 저희가 지금 참여자가 5명인데 그래서 그중에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냈다. 그럼 나머지 4분이 2,500원씩 먹는 거예요. 네. 그 마감을 지키신 분들은. 그렇죠. 근데 저번 주에 또 경사가 있었죠. 경사가 있었죠. 경사가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저랑 준 언니가 2명이나 2명이나 하는 바람에 나머지 3분이 6,666원을 프라푸치노 한 잔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감을 지킨 자들은 이렇게 콩고물이 떨어지는 이러다가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4명이 안 지킨다? 네.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4만 원. 이게 바로 이제 신개념 카지노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 놓고 아니 글 놓고 돈 글 먹기, 놓고 돈 먹기. 만원빵 모임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굉장히 즐겁습니다. 저희 네. 만원빵 모임 그 참여자분들 중에는 BL 쓰시는 분 계시고요. 누군지 아시겠죠? 엄청 비욘세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피우다 상세 페이지 누군지 아시겠죠? 그거랑 이제 쓰고 싶은 일상 에세이를 같이 쓰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글 쓴 내용 첨삭하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그 내용은 올리지 않아요. 인증만 올리고 인증만. 이게 또 개인정보 같은 게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논문과 단행본 마감과 여러 가지를 하시는 짐송님이 계시고 그리고 저는 비혼 에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위즈덤 하우스 편집자님 저희가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끌고 가고 있습니다. 모임은 내가 만들었지만 이분들이 끌고 갔어요. 네, 스스로 이제 목줄을 넘겨줬기 때문에 네, 목줄을 넘겨줘가지고 네, 서로의 발을 걸면서 계속 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녹음이 끝나고 이제 써야 된다. 마감하러 갑니다. 마감하러 또 갑니다. 같이 사이좋게 마감하러 갈 거고 네. 마감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적당한 때 자기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완벽한 글을 만들려고 잡고 네. 있다가 다 놓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그 학부생들 대상으로 20살, 21살 친구들 대상으로 그 온라인 글쓰기 수업을 했었는데 네. 뭘 써도 좋고 분량이 반장이어도 좋으니까 네. 적다고 해서 완성된 글이 아닌 게 아니다. 반장이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내라. 네. 뭐든지 내야 그게 슬라임 같은 거다, 글은. 일단 여러분이 슬라임 덩어리를 내놔야 그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무를 게 생기지. 이 슬라임이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속에 갖고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 만들 수도 없다. 좋은 말이다. 네. 그러니까 일단 찰흙 같은 거야. 그냥 내놓으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네네네. 실제로 미완성인 글도 낸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제 문단이 2개만 있고 이제 그래도 일단은 그거라도 있으면 네. 그거를 갖고 이제 퇴고도 하고 근데 이 문단은 뭐 예를 들어 소설로 써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네. 식으로 소스를 뽑아내기도 하고 뭐든 네.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마감을 할 때도 예를 들어 30일까지 이제 20장을 써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순간이 네. 오죠. 이거는 망했다. 이건 답이 없다. 다 엎어야 돼. 네. 아니 가야 돼요. 네. 포기하고 지금까지 쓴 내용이 그지 같으면 그 그지 같은 내용을 후반부에 내가 만회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지 같은 거는 그지 같은 대로 내버려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돌아보면서 얘를 더 괜찮게 만들려고 하면 마감을 못 지켜요. 일단 다 써놓고 생각해야 네.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지 그쵸? 같은 거를 완성을 하는 맞아.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글을 특히 에세이는 쓰기 시작할 때 어떤 문장이 떠올라서 그거를 살리고 싶고 소문내고 싶어서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문장은 미리 써놔요. 네네. 그래서 그 문장을 이제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내가 되게 보이지 않는 애매한 선을 상상하면서 깔때기처럼 그 내가 생각했던 문장이 나올 때까지 가보자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원하는 문구를 먼저 써놓고 그런 식으로. 저번에 그 비욘세에서 광고했던 네. 그 첨삭 과외를 하신 분이 네. 이번에 2회차를 또 신청을 하셔가지고 우와, 네. 두 번째 이제 횟수로 들어갔는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강제성이 생기니까 이렇게 글을 보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그거예요. 아무도 안 시키고 안 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도 없는 글을 스스로 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재능이기 때문에 정말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으신 네. 분들은 과감하게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과 그 다다음 글은 더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괜찮아요. 적당한 때 포기하는 거. 네. 내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글을 쓸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이 정도가 나의 네. 지금의 나의 최선이다. 네. 미래에 내가 좀 더 멋지게 고쳐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맡기면 됩니다. 걔한테. 걔가 더 어른이니까. 예전에 김여하 작가님도 그런 말 하셨던 것 같아요. 70% 만족할 때 던지는 거다. 맞아요. 100%는 절대 오지 네. 않아요. 그런 날은 100%는 많으니까. 지금 서점에 책 나와서 파는 작가들도 지금 자기 책 주면 또 계속 고칠 거 아니에요. 네. 100%는 절대 오지 않죠. 그래서 저 나오면 책 잘 안 읽고요. 저도 그 출간 부정기가 있어요. 맞아. 한 달 정도. 아니 그리고 그 뭐 교정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질려가지고 네. 진짜 꼴배기
꼴보기 싫다. 네. 그래가지고 꼴보기 싫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항상 출간 직전에 이게 오잖아요. 이런 쓰레기 내놔도 되나? 네, 이런 맞아요. 쓰레기가 세상에 나가도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지나고 한 2달째쯤 되면 조금 재밌기 시작해요. 네. 이제. 네. 아,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오늘 이 글 쓰고 욕먹는 그런 여자들 이야기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분이 우리 모임에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아유. 우리 또 욕 하플이 있는데. 네. 네. 하플이 있는데.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아이디에이션 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그냥 글쓰기, 마감 지키기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인터뷰 기사가 또 신나는 아주 좋은 소스가 또. 아주 좋은 소스가 돼가지고 이거 얘기할까 하다가 근데 글로 욕먹는 여성 창작자면 2분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에 욕먹는 1장 나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기대하세요. 전국구 1장 나옵니다. 1장 나오면 다음에 한번 시원하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은 작가님. 홍승은 작가님. 아유 또 뭐 비혼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욕먹는다는 얘기를 저희가 굉장히 길게 했는데 폴리아모리 요 정도는 요 정도 핫한 거는 돼야 그럼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게 핫하다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미래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가지고 한번 꼭 모셔봐야 되겠다. 그런 혼자 생각을. 사는 거, 둘이 사는 거, 셋이 사는 거. 그런데 셋이 사는 네, 거. 제가 비욘세 클로징 혼자 사세요를 할 때 홍승은 작가님 표정 어떨 것인가. 이 양반들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아까 그 짐송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내면 내면의 어떤 한 조각을 이미 읽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시간을 써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홍순은 작가님 내셨던 그 폴리아모리 에세이 2명의 애인과 삽니다를 읽고 그거를 리뷰를 남겼는데 거기 밑에 홍순은 작가님이 난 슬플 땐 봉춤을 쳐 정말 재밌게 읽었다고 댓글 주셔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정말 자기의 코어에 해당하는 삶에 대한 철학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그거를 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정말 작가들이 갖고 있는 행운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작업을 해놓는 거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번에 오디션 얘기도 했는데 그 변득출이 그 명자한테 구애하려고 공작꼬리를 막 펴잖아요. 근데 그런 창작물을 만드는 게 창작자한테는 그런 구애랑 비슷해서 그걸 해놓으면 네. 긴 어떤 과정 없이 바로 건너뛰어서 서로 어떤 단계를 건너뛰고 네. 친밀감이나 서로에 대한 네. 이해를 좀 할 수 맞아, 있다는 게 맞아. 굉장히 좀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저희 그 글쓰기 모임에 원래 멤버가 4명이었는데 짐송님한테 한 명을 더 해도 될 것 같다. 5명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다. 했더니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이런 진짜 찐 문인을 데려오면 어떡하냐. 이런 대문호를 데려오다니. 아니 이런 문인을 데려오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네. 함께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된 게 다 인연이지 하면서 아니 차녀 힙합이랑 이런 것들을 들으셔서 비욘세 아시더라고요. 듣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요? 하면서 네. 되게 신이 나서 그래서 이제는 이 섭외를 하기로 하고 그 전에 어쨌든 셋이 한번 만나자. 네. 네, 또 합을 맞춰보고. 셋이 만나서 놀 거고 네. 스무님은 장녀입니다. 아유. 그래서 예, 제가 가끔 이렇게 규탄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좋은 장녀예요. 좋은 언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유닛도 언젠가 그 한번 유닛. 예, 네. 선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중년 남성의 심금을 울리는 글을 쓰는 어떤 창작자 3인의 모임. 예. 그 중년남 확실히 올려드립니다. 그니까요. 중년남 계속 거라. 감히 여자가 연애를 안 해? 감히 여자가 결혼을 안 해? 감히 여자가 남자 2명이랑 같이 살아? 이런. 그러니까 태도로. 어느 버튼으로도 눌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웃기죠. 결혼을 딱 하나, 오로지 한 명과 연애하고, 한 명의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만이 네. 허용되는데, 네. 요리조리 피해가. 그러니까 심지어 미꾸라지 같은 둘은 어떤가요?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예, 아주 짜릿합니다. 네. 얼마나 불쾌할까 그들이. 아유 예. 또 그렇습니다. 뭐 안 들으시겠지만 아쉽네요. 네. 재밌는 에피소드일 그러니까 텐데. 좀 봐라. 욕만 하지 말고 좀 들어봐라. 정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욘세에서 5만 원 빵, 맞아, 10,000원 빵. 자꾸 빵 광고를. 빵빵. 약간 새로운 개념의 광고를 지금 이제. 예. 빵빵. 구름빵은 백희나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백희나 짱. 백희나 짱. 출판사가 빼앗아 갈 수 없다. 나쁜 놈들. 그래서 어쨌든 비욘세에서 5만 원 빵 광고를 시작해요. 저희 나의 최애를 홍보하고 싶다거나, 나의 최애가 이번에 새로 들어간 드라마, 오늘 스밍을 누가 돌려줬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어디서 고구마 농사를 지으신다. 아니면,
프리랜서로서 나 자신을 홍보하고 싶다. 아니면 뭐 이런 맛집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혹은 내 친구 생일이다. 내 친구 생일이다. 내 친구 생일 광고. 아주 유명한 거 있죠. 엑소 오빠들 내 친구 플리피의 32번째 생일. 그게 뭐야? 그 유명한 거 몰라요? 그게 뭐예요? 엑소가 라디오 나서 사연을 읽는데 네. 그 당시 엑소가 20대 중반인가 초반인가 그랬거든요. 네. 사연을 사연을 읽는데 안녕하세요 엑소 오빠들 오늘은 제 친구 플리피의 뭐 32번째 생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오빠가 아닌 그 사연을 엑소가 읽다가 실시간으로 터진 일이 있어요. 출생연도가 높으면 오빠죠. 그래서 약간 일종의 이제 밈인데 제가 이제 한번 쳐봤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친구 이제 생파나 네. 아니면 그냥 정말 뭐 본인이 좋아하는 책 이런 네. 거 뭐 홍보하셔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최애의 뭔가를 홍보하셔도 좋고 그리고 너무 예쁜 내 새끼의 인스타그램 계정, 너무 예쁜 내 고양이, 내 강아지의 맞아요. 인스타그램 계정 등등 여러 가지를 단돈 5만 원에 140자 또 트위터 갬성으로 140자 여러분 그냥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띄어쓰기 없이 앙상한 노래 대박 음치 앙상하게 등장. 앙상한 노래로 아이유의 블루밍 네. 잠깐 들어. 블루밍이고 싶었던 무언가를 네. 불러보았습니다. 개간 남진의 블루밍. 그러니까 개간 남진에게 틀렸어. 또 앙상한 어떤 목소리의 앙상블로 그럼 또 들으셨고요. 네. 그런 식으로 140자 띄어쓰기 해서 띄어쓰기는 이제 제가 읽어야 되니까 띄어쓰기 해서 보내주시는데 다 붙여서 그 숫자가 맞으면 그냥 오케이 해드립니다. 네, 트위터 하나 시원하게 쓰시고 네, 비욘세 보내세요. 네, 보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광고는 저희가 하루에 5개만 읽어드리려고 해요. 5개 읽어드릴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상도덕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나훈아 광고 했는데 뒤에 남진 광고 안 되잖아. 우리가 또 이게 상도덕이 있죠. 그래서 겹치지 않게 업종이나 어떤 컨셉에 겹치지 않는 걸로 제가 5개를 뽑아가지고 선정이 돼서 연락을 드리면은 이제 5만 원빵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욘세의 어떤 안정적인 그 진행을 위해서 네, 무엇이든 친구 생일이든 뭐든 이렇게 해주시면 사연이랑 전혀 상관없고 그 회 주제와 전혀 맥락이 없어도 심지어 나 결혼한다 결혼 광고 실어드립니다. 그럼요. 이제 미니 광고가 이제 다른 팟캐스트의 광고 지면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개간홀로도 예전에 그런 지면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제 친구가 그 개간홀로 지면을 통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남자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네. 뭐 김철수 내호적에 저장되라 뭐 이런 거를 개간홀로 광고에 실어가지고 네. 제가 그 후기를 쓰면서 네. 신혼부부의 돈을 빼앗아 개간홀로의 살림 윤택하게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 이제 미니 광고가 들어가면 네.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뭐 좋아하는지도 알 수 같이 있고. 알게 되고 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혼 여성들한테 마이크를 주는 게 비욘세의 방송 취지에도 있기 때문에 기혼자분이 이제 비혼 실패자 다미안님, 에바님 커플 이외에는 나온 적이 없었으나 광고주는 출연자가 아닙니다. 그럼요. 결혼 기념일 해주셔도 그럼요. 프로포즈 하셔도 됩니다. 아유, 프로포즈? 예, 우리 무슨 짜릿합니다. 출산을 축하하고 뭐든지 저희. 세상에 팟캐스트에서 프로포즈가 나오다니 너무 낭만적이다. 네. 비혼 팟캐스트에서 그러니까요. 프로포즈가 너무 낭만적이고. 이거야말로 그 트로이 목마 아닙니까? 네, 뭐라고요? 트로이의 목마잖아. 트로이 목마죠. 침투하세요. 여러분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할 수 있고요. 뭐 어떤 코스튬을 입고 와도 우리 할로윈 파티에서는 무대에 세워듭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내주시면 그 어떤 선정이 된 분들한테는 따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아마 매주 나오는 거는 그 다른 분들도 이제 올리시고 해야 되니까 최소 5주 정도는 이제 텀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돈 5만 원에 네. 굉장히 효율 좋은 비욘세 광고. 물론 저희 그 주 광고처럼 저희가 앞뒤로 막 그걸 더 설명하는 토크를 해드리고 하지는 않겠지만 잔잔하게 깔린 음악에 진짜 라디오 광고처럼 140자를 아주 신명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아까 결혼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일하던 분이 이제 결혼식을 하셔가지고 갔어요. 네, 갔는데 축가를 불러주시기로 한 분이 너무 늦어가지고 저희 다 친구들인데 늦어가지고 저희 동료들인데 늦어서 어떡해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축가 부르는 분은 안 늦었고 저는 길이 그때 도로에 사고가 있어서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늦었어요. 너무 막혀서 늦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막 사람이 너무 많고 길이 너무 밀려가지고 내 축가 순서 불렀는데도 내가 그때 도착 안 해 있으면
혼세한테 나가가지고 뭐라도 진행이라고도 해달라고 했어. 그러더 아니 지금 비혼 팟캐스트 하는 사람이 결혼식 진행을 어떻게 해요? 아니 뭐 무슨 얘기예요? 뭐 혼자 사세요 합니까? 저도 근데 축사했어요. 네. 여러분 혼자 사시고 네. 혼자 사세요. 뭔 얘기겠냐고. 전도하듯이. 전도하듯이. 아,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커플 있는데 혼자 사세요. 네. 하지만 140자 광고는 해드린다. 네, 그럼요.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욘세 5만 원빵 소소한 이런 소소 광고를 포함해서 또 어떤 회차에서 따로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는 광고를 포함한 온갖 광고 문의 그리고 후기, 사연, 기타 등등. 참고로 망한연애 올림피아드는 사연 모모 게시를 하지도 않았는데 충분히 와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고 많은. 아유, 네. 많고 많아요. 그래서 뭐 망한연애 올림피아드 사연도 보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은 비욘세 공식 이메일로 주시면 되는데요. BHONSES@gmail.com입니다. beyonces@gmail.com이고요. 비욘세 트위터나 뭐 인스타그램에도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혹시 놓치신 분들은 거기에서 보셔도 될 것 같고 많이 언급도 해주시고 뭐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치후기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남겨주세요. 오늘 얼마 만에 오신 거죠, 짐송님? 꽤 됐죠. 그때 차녀 힙합 이후로 안 나왔으니까. 네. 네, 거의 2달? 네. 네. 욕먹는 글쟁이 포지션으로 네. 돌아왔는데 오늘 어떻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네이버 30만 뷰 사건을 보고 네. 저도 혼세님을 약간은 걱정을 했으나 네. 이제 그거는 조금 관성적인 거고 아니야 그래도 이제 또 멋진 힙합 정신으로 네. 이겨냈을 거야 하면서 왔지만 또 이제 같이 욕하는 그렇죠. 그런 재미가 있어서 좋았고 이런 얘기를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보지만 쓰지 마이 미친 새끼들아. 친구들 보고 글을 안 볼 거면서 왜 쓰는 거야 댓글을? 친구들이 보고 상처받잖아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요. 이 새끼들이. 이 새끼들아. 아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는 밝게 해야 되는데 또 갑자기 그럼요. 화가 확 네. 나가지고. 새끼들아. 그리고 울지 말고 네. 댓글 쓰면서 울면서 결혼한 거 그러니까요. 후회하고 그렇게 할 거면은 하지 마.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비혼이 될 수 있잖아요. 진짜요. 그래. 하여튼 뭐 모두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멘트로 마무리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도 박자 잘 맞춰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요즘 타율이 점점 좋아지고 요즘에 있어요. 약간 경력직이어가지고 이제 박치의 네. 타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처음 했을 때 몇 번 했죠? 3번 했나요? 세 번 혼자 했죠. 사세요? 네. 이걸 3번 했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전해볼게요. 네. 네, 갑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좋아.